안녕하세요. His University 총장님이신 양훈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상담 프로그램은 귀한 박사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거짓말하고 숨기는 남편이란 주제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와 벌써 1월 9일이에요. 네, 벌써 새해가 넘어가면서 한참 됐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새해에도 우리 GBC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사님께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거짓말하고 숨기는 남편인데요. 사연이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종종 인터넷 기록을 지우고 뭔가 이런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안 봤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다가 잠시 부엌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같이 산 지도 꽤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실 한가운데서 핸드폰으로 어느 여자의 영상을 보고 머뭇거리다가 너무 익숙하게 기록을 바로 지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그래버리니 순간 아는 척을 하려다가 남편이 또 핸드폰을 내려놓고 갑자기 저와 아이들을 부르더니 사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의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심을 느끼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무언가 해답을 찾고 싶은 마음에 기도도 하고 제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운동도 해보았지만 쉽사리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넘게 남성들이 개인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 조사해온 크리스천 포스트 컬럼을 접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모든 남성들이 유혹을 받지만 대부분 포르노 보는 것을 싫어하며 그 유혹을 이기려 발버둥을 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의 그것은 자신의 아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기에 아내가 자신이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 왜 화를 내는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패턴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전히 감정적 연결이 없는 단순한 성적, 육체적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배신 행위라고 느껴지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포르노를 보는 것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의미한다고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남편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아니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수많은 이미지에 저희는 노출되어 있는 요즘 분명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게 아닐까. 잘못된 이미지를 주입시키고 참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인데 제 옆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마치 확신시켜주고 건드려준 남편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심지어 제 자존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배신감까지 느끼는 아내의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네. 존경스럽지 못한 모습 때문에 또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향한 하나의 배신 행위라는 느낌 때문에 더 괴롭고 네.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기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선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견해, 본인이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이나
뭐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 자체가 나를 부정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내 반응 이것이 사실은 나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아내는 벌써 딱 사연을 보낼 때부터 그 거짓말하고 속이는 남편 이런 어떤 타이틀을 적은 걸 정했죠. 보면 네. 그런 행위 자체가 남편이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그런 단정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실 이렇게 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남편이 그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속인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남편이 아내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내면적인 감정을 좀 네네. 초점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그런 행위가 옳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네네.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네.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존경스러운 행위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편은 내 아내만큼은 나를 좀 존경해 줬으면 인정해 줬으면 이런 어떤 내적인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내는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너무나 뭐 그 행동은 저 뭐 아버지답지 못하다 남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걸 판단하기 이전에 남편의 본심이 뭘까에다 초점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편의 속마음은 뭐냐면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게 충동적인 어떤 신체적인 유혹이라든가 순간적인 어떤 끌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몰래 그걸 슬쩍 봤다가 오면 얼른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경멸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제 화를 내거나 막 고쳐주려고 하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면 남편이 점점 더 숨기고 싶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네. 자꾸 숨기는 게 많아지면 싫잖아요. 맞아요. 본인도 숨기는 자신도 내가 숨겨야 할 대상이 불편한 거예요. 아내만큼 아내보다 더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은 거리감이 생기고 그 가장 친밀해야 할 대상하고 가장 그 서로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런 싫은 관계가 된다는 거는 이게 진짜 비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남편을 지금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내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내한테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일단은 남편의 속마음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본심에 더 초점을 맞춰주는 훈련을 좀 해보자.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내 아내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남편의 마음. 그거는 그만큼 아내라는 존재가 이 남편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더군다나 또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런 그 어떤 프라이드라든가 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실한다는 거는 남성으로서는 정말 존재 자체의 그런 그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상실의 느낌을 갖거든요. 네네. 그런 것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내가 먼저 그런 거를 이해하고 일단은 내가 안다 이렇게 내색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걸로 그냥 놔둔 아내가 남편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 그런 행동을 봤다 할지라도 그거 일시적인 행동 가지고 남편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순간적인 어떤 찰나의 어떤 충격일 어떤 유혹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스치다가 또 그렇게 탁 그런 순간을 붙잡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눈으로 보는 순간적인 행동 자체를 가지고 네. 모든 거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아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그 남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말 그런 느낌이 들면 조용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더 측은하게 여기는 그렇게 산다는 게 남편으로서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일단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우리 아내는 순진해서 내가 하는 말을 곧바로 다 믿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감을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내도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좋은 어떤 모먼트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여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뭔가 이 아내와 남편이 좀 더 그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뭐 산책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한번 갖는다든가 외식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자연스럽게 이 화제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런 포르노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다 보고 나서 볼 때는 뭐 그냥 짜릿하고 어떤 순간적인 쾌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보고 나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를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스스로가 아내한테 우리 아내한테는 안전해 이런 얘기를 해도 나를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경멸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신뢰가 되면 그럴 때 이 화제를 꺼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걸 본다는 얘기는 뭐냐, 인생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짜릿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인들이 많이 인생을 드라이하게 살아요. 네. 그리고 보링하고. 매일 해야 할 일, 직장일, 뭐, 또 무슨 해야 할 역할, 돈 그렇죠. 버는 거, 뭐, 그럼 스트레스도 많고, 내가 이거 왜 사나, 막, 사는 게 재미없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나는 이제 애들을 왜 생각하는 건가, 뭐, 이렇게 자기의 그런 존재가치 느끼는 인생의 의미, 또 진짜 그 만족감을, 성취감을 주는 그런 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것을 아내가 같이 대화를 해서 이 얘기를,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뭐 술자리에 가서 친구들끼리 뭐 얘기를 해봤자 이렇게 진지하게 나올 수도 없고, 또 좋은 반응을 듣거나 좋은 어떤 조언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아내처럼 무슨 잡지라든가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 이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구하려 그래도 그게 얼만큼 이렇게 증명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그런 조언인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너무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이게 진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잠깐 들어볼 만한 조언은 될 수 있지만 네. 이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감정들을 안 그래도 좀 분위기 좋고 무언가 신뢰가 있다, 우리 아내한테는 뭐든지 말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런 신뢰가 쌓였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뭐 아내 여자들처럼 이렇게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훅 수다로 막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생리적으로 그 신체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자들은 왜 조금만 분위기가 마련되면 자기가 막 속 얘기를 줄줄 하잖아요. 네. 근데 남편들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 여성들이 대화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90이라면 남성들은 40도 안 되는 그런 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도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본다든가 숨기려고 한다든가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조바심을 느낀다든가 그런 아내의 존재 제가 이렇게 불편해지지 않도록 네. 그런 선에서라도 그냥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아내는 그렇게 속이 깊고 나를 참 신뢰해주고 내 말에 뭐든지 믿어준다라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외롭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고민이 되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 먼저 아내가 떠오르는 거죠. 아내하고 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상담받으러 가라면 또 안 가거든요. 남성들은 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조금만 내가 상담 기술을 훈련받지 않았어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그런 표현을 해주면 그리고 공감을 해주면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거든요. 그런 어떤 대상이 되어주는 거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아내 마음속에 저 사람 뭘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 모르게 얼마나 어떤 걸 볼지 알겠어. 막 이런 어떤 선입감이나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런 행동을 초월해서 내 남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본인도 가지고 남편에게 그걸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그 순간에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벌써 눈빛이 그냥 경멸하는 눈빛, 아유, 막 이렇게 정지하는 눈빛이 나타나거든요. 그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끄고서 난 너희들 사랑해.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이고 아버지야. 이런 긍지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다른 이야기네요. 어떻게 남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시선이라면 우리 이제 아내들은 또 이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잘 수치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경멸할 수 있거든요. 네.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결혼한 거야. 막 이런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네. 아주 사소한 행동인데도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 그렇게 꼭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순간적인 쾌감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이 살맛나는 네. 그런 삶이 되면 그거는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행동 자체를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계를 먼저 신뢰의 관계를 갖는 거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네요. 어쩌면 이 방송을 혹시 남편분도 듣고 계신다면 그렇죠. 정말 그 남편분도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아내의 마음도 더 헤아려주고 또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렇게 성숙한 생각이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남편의 속마음까지 내가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 남편의 자존감을 또 높여주고 남편이 원하는 인정을 이렇게 인정이라는 어떤 일종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주어서 네. 남편이 충분히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무슨 우리 누구의 아버지야. 그래도 나는 이런 아내의 남편이야. 막 이런 거에 어떤 긍지와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되면 그런 어떤 스치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본능적인 어떤 유혹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우리 오늘 사연은 굉장히 이제 남편과 아내에 이제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가 혹시라도 그렇죠. 이렇다면 그럼요. 네, 또 그것도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이가 무언가 부적절한 영상을 본다. 포르노를 보는 모습을 보게 됐다. 하면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거는 조금 더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네. 그 스킬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부 관계는 뭐 그 사람을 교육시킨다든가 훈련시킨다든가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년이 뭐 없는 비디오를 본다. 그럼 그거는 부모로서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한번 빠지면 벗어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게 왜 본인한테 해로운지를 충분히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막연히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막 그런 거에 처음 경험하면서 오는 어떤 충격적인 그런 거 그리고 두려움 그러면서 더 호기심이 더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인되면 다른 거에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청소년 때의 두뇌는 성인의 두뇌와 또 다르거든요.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 그 아이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초기에
좋은 습관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그거를 컨팅전트 약속이라 그러는데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몰래 이렇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걸로 그런 거를 그런 거 접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차단할 수 있는 서로 약속을 어그리먼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부모가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남편이 그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두뇌가 덜 발달돼서 형성되어 가는 관계는 아니고 이미 성인이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남편하고 그런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공동 주제가 뭐냐면 부모로서의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런 대화가 나오면 당연히 그랬잖아 막 이렇게 정지하는 태도나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마시고 남편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만큼만 아는 걸로 아내는. 그래서 당신 이때도 그랬어.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솔직하다는 밀명하에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정지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남편은 더 이상 아내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렇게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딱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남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제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 원리 안에서 그렇죠. 이 모든 네.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남편에게는 정말 인정이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아내에게는 끝없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게 네. 보이는데 그 관점이 맞죠, 맞죠.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상실감을 느끼는 거는 물론 남편의 인격적인 면을 존경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게 더 큰 쟁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아내가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행동하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다른 여자가 외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판단. 네.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네. 남편이 별개 아내와의 관계 여기 그 무슨 설문지에 나온 것처럼 그거는 사실이죠. 별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도 아내를 통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뭐 죄를 졌다든가 이런 커다란 압박에서 놓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절대 그거를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우리 이렇게 저도 남편이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남편분들을 보면 그렇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일을 하고 또 무언가 이렇게 책임져야 된다는 그 가운데서 무언가 좀 더 짜릿하고 이런 충격적인 어떤 무언가를 자극이 필요해서 이제 잘못된 그렇죠.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네. 그거를 취하고 있는 게가 문제지만 네네. 그런 거가 있다는 거는 또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뭔가 솔루션이 있을까요? 뭔가 그런 좋은 자극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가고 또 그러니까 대화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네. 공유하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주는 네. 뭐 봉사라든가 신앙적인 면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소셜 워킹이라든가 이런 걸로 두 사람이 같이 그 살만 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네네. 취미든 네. 그게 일이든 뭐 아니면 그게 신앙의 그 섬김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뭐 두 사람이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살면서 그냥 밥 같이 먹고 그냥 잠 같이 자고 뭐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맛 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매개체가. 그래서 그걸 찾을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네. 허다하면 탁구를 같이 쉰다 그래도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산책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살맛 나게 하는 재미, 삶의 기쁨을 누린다. 네. 이제 그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뭐 구역장으로서 섬긴다든지 또 뭐 상담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봉사를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화제거리
또 같이 그것을 누리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재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죠. 네. 참 그 관계 개선과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는 파트너로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거는 정말 투자해야 돼요. 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야만 네. 그게 일종의 뭐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만들래도 그게 다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생각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네.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보면 뭐 교회도 당연히 같이 나가시고 심지어 비즈니스를 운영하신다면 비즈니스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하지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 너는 너 그렇죠.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네. 하지만 오히려 노력을 해서 더 같이 함께 정말 뭔가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렇죠. 같이 성취감을 느끼고 또 봉사를 하는 네. 뭐 이런 부분도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파트너라는 단어 쓰잖아요. 동반자, 삶의 동반자.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도 썼지만 이 세상에 부부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게 쉽지 잘 안 되는 일촌이잖아요. 네. 그런 남편 간에는 무촌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유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초월해서 네. 우리는 하나야. 이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양은수 박사님과 거짓말하고 숨기는 남편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참 우리 아내분께도 이 솔직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참 그 용기에도 감사드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무언가 숨기려고만 한다는 어떤 그 거짓말 한다는 그 프레임, 그 딱지를 남편에게 붙이기보다는 정말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장 최대한도로 누리겠다는 어떤 목표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살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뭐 막 캘리포니아는 이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네. 남편과 아내가 뭐 이런 일로 그냥 속상해하고 막 그럴 겨를이 어딨어. 위기에 부딪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일로 고민을 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는 그냥 급박한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일단은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누렸던 것을 그걸 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가구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당연히 누렸던 그런 거주지를 놓치고 또 당연히 누렸던 일상의 작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네. 다 상실할 수 있는 해버려서 이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것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나에게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사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표현해주는 당신이 있다는 게 정말 나한테는 큰 기쁨이야. 이렇게 아유 지금 뭐 무슨 그걸 감추려고 저렇게 거짓말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그것도 같이 누리는 네. 그런 일상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